네, 반갑습니다. 4월 15일 월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시장은 예상했던 대로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동 불안감, 환율 상승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 있겠죠. 자, 이 중에서도 분명히 수혜주는 있을 것이고 또 피해를 받는 종목군들도 있겠죠. 자, 전반적인 부분에서 수급 주체는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하락과 시장의 하락이 이끌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늘은 하락세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와중에도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이라든지 또는 삼성물산 이런 밸류업 관련 종목군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군도 오늘 상승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들은 이제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죠. 여기다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 데다가 환율이 높은 상황으로 진행이 됐을 때 실적 전망치는 더 높아질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또 석유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흐름 보시면 되겠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낙폭 차지가 크진 않지만 반도체 쪽의 움직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시고 차트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내용이 지금 61선 지지선을 받아주는 모습이죠. 자, 2640포인트 정도까지 밀렸다가요. 그 다음에 지금 2650까지 올라서면서 지지선은 이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반등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는 수급에 달려있는데 수급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 않죠. 자,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하락 출발을 이제 수급이 시작을 하면서 쭉 밀어내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잡아주는 형태로 가고는 있는데 자, 일부 자동차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또는 밸류업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지수에 대한 어떤 지지점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반도체가 찍어 누르고 있죠. 반도체 종목군들은 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충분히 받은 이후에 매수 들어가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압박감들이 형성되고 있다.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담감이 좀 있는 거고 밑에서 올려주는 쪽은 이제 일부 밸류업 종목들이거나 또는 이제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제 대치점이 좀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더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일단 중동 사태도 계속적으로 번질 것이라는 느낌보다는 일단락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좋아지지도 않겠죠. 왜냐면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찍어 누르면은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더 커요. 네, 뭐 소부장 쪽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뭐 그 외의 종목군들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에 떨어지고 나서 저점 지지를 만들고는 있지만 역시 내려가지 않는 형태의 느낌도 있지만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이것도 수급이 개선이 되어야지만이 어떤 상승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지금 조금 애매한 구간에 걸려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죠. 코스피는 지지선대에 대한 역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지지선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라서 반등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조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1,500억 정도, 그 다음에 선물도 같이 팔고 있어서 시장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 쪽도 1,100억 원어치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물량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는 1,200억 순매도인데 오늘까지 매도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서서히 매도량이 줄어지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에 매도량이 좀 더 줄어들거나 아니면 내일부터는 매수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은 주가의 어떤 조정 포인트들도 뭐 조만간 또 마무리되면서 이제 주 초반을 지나가는 시점에서 서서히 회복세로 전환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연기금은 매수 들어와 있지만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실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자동차 종목군들이 일단 눈에 띄죠. 현대차 플러스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도 현재 2.7%, 기아차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 현대차 EUP 같은 경우도 흐름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래쪽 꼬리 달고서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아래쪽 저점 지지는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도 지금 1.7% 올라왔는데 삼성물산은 아래쪽에 지지선이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들어가야지 매수하기 좋은 위치가 아니겠는가 생각되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어쩌면 오늘이 반등 포인트일 수도 있겠어요. 오늘 저가 2만원까지 찍어줬는데 저는 2만원 아래쪽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지금부터 살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주가가 좀 내리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크게 문제점은 없어 보이죠. 워낙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요. 1.5% 내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삼성전자는 조정이 예고가 되어 있었던 부분인 만큼 일단은 8만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1선이 지금 현재 위치 8만 1,00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1차적인 지지선은 그 정도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추가적으로 내리게 된다면 8만원 정도 선에서 이제 주가 저점 포인트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SI 지표가 과매수에서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요.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50포인트 아래쪽,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은 8만원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썩 좋지는 않아요. 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 홀딩스, LG화학은 조금 올랐는데 SDI는 또 내려가는 모습이죠. 여기다가 셀트리온도 오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요. 은행주들 역시도 낙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거 지금 내려가는 상태에서 더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 또는 보험주들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아래쪽 꼬리를 좀 달아주고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수급이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분위기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메리츠 금융주주도 오늘 많이 내렸는데 메리츠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낙폭이 큰 상태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하락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기도 오늘 좀 내리면서 주가 조정. 대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전기전자 쪽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서 조정이 좀 필요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즉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더 매수하겠다라는 느낌을 갖고 계신다면 이번 조정을 너무 부드럽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좀 잘 지켜보면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는 전부 다 에코프로는 원래 정지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보합 수준. 그다음에 알테오젠 많이 빠졌죠. 엔캠도 지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라서 요거는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상태로 갑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HLB는 조금 올라가면서 진행됐는데 일단 여기를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데드크로스 회복할 것인지 여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오테크닉스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의 낙폭이 크지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라서 타격적인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지금 하락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요쪽도 이제 변동폭은 좀 크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더 많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들은 많이 올라간 상태에 대한 부분들 좀 끄집어 내리면서 이제 매수하기 좋은 위치 대가로 이제 그 주가를 내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또 좋은 포인트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기보다도 그냥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압박감 정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포지션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겠죠. 코스피 쪽 보시면은 181개 종목 상승이고요. 716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하락 종목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54개 종목 하락, 그 다음에 1332개 종목 하락이죠. 1252개가 상승이네요. 상승이 252개, 1332개가 하락. 그러니까 오늘 2000개 넘는 종목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어서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하락 전환되어 있고 낙폭 규모도 제법 클 것 같아 보이죠? 자, 상승률 보시면 이제 스펙주고요. 그 다음에 대원전선이 오늘 강세 한 번 더 보여주고 있고요. 대동전자 요거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총이 작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강세 보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비트나인, 한국석유, 여기 석유 관련한 종목, DI, 이구산업, PJ메탈 종목도 보시면은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승 포인트가 나온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비싸봐야 1000억
300억대, 뭐 수천억대, 그 정도 라인이고요. 대부분이 이제 700억대, 1000억대 미만의 종목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종목의 숫자도 많지 않죠. 21개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이 에너지라든지 이제 이런 석유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시면 1.3%, 1.3%요. 아주 안 좋죠. 1.3% 상승이라면은 그냥 하락이 오늘 한 2%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 보셔야 됩니다. 하락률 볼게요. 대양제지가 많이 밀렸고요. 라파스도 많이 밀렸네요. 신규 상장 이후에 한참 잘 갔었던 게 21년도였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8만원짜리가 지금 13,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래요. 요게 이제 이렇게 붙이는 니들, 침, 이런 거, 패치,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많이 내린 모습이고요. 뭐, 오늘 하락 종목도 보시면은 많지는 않네요. 8% 정도, 8개 종목이 오늘 하락한 모습인데, 바이오 종목들, 의료 쪽 많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쭉 내려보면 오늘은, 네, 낙폭이 한 3% 넘어갈 것 같죠? 네, 3.65까지 갑니다. 그래서 2.5% 정도까지, 마이너스 2.5% 정도까지, 네, 하락폭이 확장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조금 갖고 계시면은 방어가 됐기 때문에 2.5%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계좌 상황 보시면은 1에서 2% 정도까지는 오늘 하락폭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의 숫자가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방어되는 부분들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나마 이제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 3% 가까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은 좀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다른 쪽에서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 좀 있다라면 이 낙폭을 전부 다 가져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동차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오늘은 그래도 방어가 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계좌는 한 2% 정도 밀렸을 것 같아요. 저도 한 2% 좀 밀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이제 방어해주는 것이 있다고 치더라도 좀 애매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계좌가 좀 내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보다도 조금 더 내렸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반도체 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 좋다라기보다도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깎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이쪽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겠죠. 오늘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기아 순매수 들어와 있어요. 기아 상승률 좋아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살짝 더 올라갔는데요. 저는 절반을 더 팔았기 때문에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올라가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재룡전기 이제 그 다음에 DIT, ISC, 생활건강 이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매도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KB금융, 신한지주, 전기전자와 은행 쪽 매도가 있고요. 자동차 쪽은 매수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요, 현대차 매수 많이 하고 있고요. 삼성물산, 신한지주, SKC 뭐 등등등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매도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한미반도체 등등 이제 반도체 쪽 매도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쪽 매수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매도 양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소부장부터 해가지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AI 관련해서 반도체 쪽 조정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조정 국면이 끝나가는 시점, 그 타이밍이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시점에서는 또다시 반도체 쪽 공략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전략을 드렸던 것은 반도체 쪽은 조정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매수하지 말고 자동차 쪽 공략을 들어가자 이 말씀을 드렸던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타고 가시면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가는 거죠.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그것을 이제 대신해 주거나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애들은 누가 있는가, 또 걔네들이 올라간 다음에는 누가 또 장을 올려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는 좀 뒤로 밀려나서 좀 관망을 하시고 자동차 쪽은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전략 짜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뭐 계속 상승한다, 계좌가 계속 올라간다, 뭐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뭐 언제든지 약세로 또 전환되면서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4월달 총 합계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상황이요, 4월달은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4월달 총 합계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네, 플러스 한 0. 몇 % 정도는 되지만 네, 상승 기존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하락이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네,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상승률이 좋지는 않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장이 반등하게 되면 내용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장 반등에 대한 포지션이 생겨나게 됐을 때 그때 계좌의 회복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참고하세요. 즉 잘 버티는 종목군들이 네, 포트를 잘 유지
유지하고 있다라면 상승할 때는 더 큰 보답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보시고 요 틈을 타가지고 요즘에 빗줄테크 요즘에 잘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 잘 유지하시면서 보유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 잘 올라가면 괜찮은 거예요. 휠라홀릭스도 요즘에 열심히 올라오는데 39,500원 4만원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 60일선 저항까지 넘어가는 거 확인하시고 매수 포인트 정하면 되니까 지금은 기다리시고 조금 더 관망하시고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조정 잘 넘어가게 될 겁니다. 조정이 끝나면 네, 주가 반등이 빠르게 나오겠죠. 그 타이밍을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장중 시황을 끝내고 마감 보고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